왓썹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사시죠? 근데 한 번쯤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건을 받았는데 와 이거 속았다. 눈탱이 맞았네. 흑우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판매자가 대놓고 속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우리가 전자제품을 잘 모르고 구매를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재수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빔 프로젝터야말로 잘 모르고 속아서 사는 경우가 꽤 많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밝기를 표기하는 단위도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요. 입력 해상도를 마치 출력 해상도처럼 이렇게 속여 파는 나쁜 그런 심지어 댓글을 보면 속은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프로젝터를 뭐 2번, 3번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 건가 보다, 가격 대비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게 뭐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터를 고를 때 함정 카드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이 함정 카드가 전혀 없는 벤큐의 고성능 프로젝터를 소개해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품은 여느 프로젝터와 동일합니다. 전원 케이블 2개가 들어있는데요. 220V만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설명서와 건전지,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본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볼 수 없었던 것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벤큐의 정품 TV 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크롬캐스트랑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원을 따로 연결해야 되죠. 근데 이 녀석은 이 뒤쪽에 보이는 것처럼 TV 스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전원도 별도로 넣을 필요 없고 이 OS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가 제품 치고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그냥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무난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투톤으로 마감을 한 건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입력 단자는 HDMI가 2개, RS232 포트가 하나, 오디오 단자, USB-A 단자, 그리고 전원,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 부분에 TV 스틱을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USB-C 포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 빼고는 전체적으로 아주 무난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전자제품을 살 때 상세 페이지를 많이 보게 되죠. 상단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아래쪽부터 보거든요. 문제는 저처럼 이렇게 스펙표만 보고 어떤 제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좋은데요. 보통 분들은 프로젝터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5년에 한번 살까 말까 한 제품을 공부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셔야 되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로젝터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스펙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해상도와 화면 밝기, 명암 B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애매하게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 해상도를 풀 HD라고 적어놨죠. 근데 스펙표를 한번 볼까요? 480p. 이게 전형적으로 가장 많이 속이는 방법인데요. 입력 해상도를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광고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는 해상도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해상도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벤큐 TK700STI의 화면인데요. 출력 해상도가 4K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아무리 화면을 계속해서 키워도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거의 120인치까지 늘려봤거든요. 어디 하나 픽셀이 보이지 않죠. 아주 선명한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화면 밝기인데요. 이 부분 또 많은 분들이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단위가 혼용되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판매 사이트를 보면 가장 애매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안시 루멘과 루멘입니다. 루멘은 프로젝터가 쏘는 시간당 빛의 양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프로젝터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로젝터가 쏘는 빛의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스크린에 반사되는 빛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미국 국립표준협회, 즉 안시에서 프로젝터의 밝기를 표기하는 단위를 만들어준 게 안시 루멘입니다. 안시 루멘으로 표기된 프로젝터들을 보면 밝기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추측이 가능하죠. 보통 이렇게 강당 같은 굉장히 밝은 곳에서 사용해야 된다면 5000 안시 루멘 정도의, 그러니까 화면이 굉장히 밝은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일반 가정 환경이라면 빛이 어느 정도 있어도 3000 안시 루멘만 돼도 충분히 밝게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어둡게 방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1500 안시 루멘만 돼도 상당히 밝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시 루멘으로 표기된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이 딱딱 됩니다. 근데 루멘으로 표기된 녀석들 있잖아요. 물론 루멘이 높을수록 반사된 빛의 양도 많게 되긴 하겠지만 아주 정확한 수치를 따지기에는 애매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00 루멘으로 스펙을 표기한 꽤 유명한 4K 프로젝터인데요. 3000안시 루멘의 TK700STI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밝기 차이가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동일한 4K 해상도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밝으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루멘으로 표기된 프로젝터가 있다면 판매자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안시 루멘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밝기인가 이렇게 여쭤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명암비인데요. 명암비는 당연히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판매자들이 측정 기준이 없는 동적 명암비를 활용해 뻥 스펙을 적어 놓는 경우가 꽤 많아요. 때문에 꼭 동적 명암비인지 고정 명암비인지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녀석은 명암비가 10,000대1 수준으로 암부와 명부 표현이 꽤 뛰어난 편입니다. 3000안시 루멘의 화면 밝기도 명암비 표현에 도움을 주죠. 모니터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화면 밝기가 명암비 표현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죠. 화면 크기도 단초점 프로젝터라 2m 거리만 확보한다면 100인치의 대화면을 즐길 수 있죠. 사실 이 정도 스펙만 좋으면 실패는 안 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확한 용도에 맞게 프로젝터를 사야 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분들은 색 재현율을 많이 따지시는 게 좋아요. 만약 게이밍 프로젝터를 찾는다면 화면 주사율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설명하면 모니터 고를 때와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 벤큐의 프로젝터는 게이밍 환경에서 더 적합한 녀석이죠. 화면 주사율이 FHD 환경에서 무려 240Hz까지 지원을 해요. 4K 해상도에서는 6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주사율만 높다고 뭐 게이밍 프로젝터로 다 좋은 건 아니죠. 게임은 당연히 컨트롤러를 입력하게 되고 출력 장치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인풋 렉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게이밍 모니터들은 뭐 5ms 1ms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게이밍 모니터라고 하죠. 그리고 콘솔 게임을 많이 하는 일반적인 TV 같은 경우는 20ms에서 좀 느리면 40ms까지 되는 그런 TV들도 많습니다. 정말 민감하신 분들 아니라면 20ms 정도만 돼도 뭐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뭐 정말 정밀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겠지만 어쨌든 이 녀석은 거의 게이밍 모니터에 준하는 4.16ms를 지원해요. 사실 프로젝터 수준에서는 굉장히 빠른 수준인데요. 물론 FHD 240Hz 환경에서만 4.16ms고요. 4K 해상도일 때는 16ms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20ms 이하 정도면 뭐 웬만한 게임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게이밍만 좋은 건 아니에요. 색 재현율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벤큐의 그 특유의 화려한 색감을 잘 표현을 했어요. 물론 DLP 프로젝터 특유의 레인보우 현상이라고 할까요? 뭔가 무지개 빛이 살짝 보이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색 재현율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TV 스틱을 활용한 OS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한 OTT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았어요. 미러링도 쉽게 할 수 있고요. 프로젝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용 편의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양쪽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스피커는 아닌 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냥 내장 스피커 정도만 돼도 충분히 뭐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수준은 됐습니다. Feels like I've had too much of drama, but I'm not ready to give in. 그래서 종합해보면 제가 늘 강조하던 그런 프로젝터의 우수한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게 이 녀석이긴 합니다. 사실 190만원이라고 하면 가성비라고 하기엔 좀 가격이 높긴 하죠.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흔히 표현하는 가성비 있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만 보면 이게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거지다 보니 부담스럽긴 하지만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대화면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 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제가 써보고 정말 괜찮은 녀석들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핵심은 눈탱이 맞지 말고 속지 말고 스펙표 잘 보고 좋은 제품을 사라는 게 핵심이니까 그 부분만 잘 지켜서 좋은 제품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밥.